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휴장이었고요. 5월 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아주 컸습니다. 자, 5월 증시 미국 변동성 흐름 시작이 됐다. 파월 발언 내용을 한번 짚어봐 보겠습니다. 4월 발언은 비둘기파적 발언, 그러니까 좋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상승 파워는 부족했다. 당연히 상승 파워가 부족했어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미국 증시 보면서 알려드리고, 삼성전자 HBM3 8단 6월 말부터 매출 기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우리 증시 행동은 이렇게 하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 증시. 자, 우선 삼성전자 HBM3 8단 6월 말부터 매출 기대, 이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올해 HBM 공급 작년 대비 3배. 자, 이런 뉴스가 나왔고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HBM3 8단 2분기 말 매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단 매출은 언제부터 나올지는 그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도 조만간 나오겠죠. 자, 이 뉴스 이렇게 제목만 보여드리겠다. 굳이 이 내용을 쭉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빨간색이죠. 이거는 간밤에 증시가 아니고 현재 7시에 시작된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는 다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퀄컴이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폐장 후에 3% 넘는 흐름이 나와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빠졌으니까,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빠졌기 때문에 퀄컴 실적 괜찮네? 당연히 선물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마감까지 괜찮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 차트는 0.3% 빠졌고요. 그리고 전날 화요일 날이죠. 자, 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변동성 엄청 컸다 그랬죠. 이거 보세요. 윗꼬리가 여기까지 갔어요. 전날 화요일 날 하락한 것을 다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쭉 빠졌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게 어떠한 이런 흐름이 왜 나왔는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거든요. 자, 요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막판에 급락이 나왔어요. 막판에. 이게 15분 봉입니다. 15분 봉. 15분 남겨놓고 급락이 나왔어요. 미국 증시가. 그러고 나서 간밤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급등이 나와서 전날 하락한 것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쭉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왜 나왔을까요? 자, 파월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파월 발언이 어떤 발언이 나왔느냐? 금리 인상 없다. 여태까지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몇 달 동안 나왔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자, 시장 흐름을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띄엄띄엄 보는 분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자,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 무슨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올라갑니까? 자, 지난주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네? 물가도 아직 안 잡혔는데 물가도 오르고 경기 지표도 나빠지고, 그러면은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금리 내리는 건 둘째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파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금리 내려가려고 했던 건데 금리 내려가는 건 없고 잠시 그런 발표를 했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올라왔지만은 그렇다고 금리 내려간다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 당연히 파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순간 오른 것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변동성을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고 나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5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잘 가다 이틀 동안 빠졌죠.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이 전날 괜찮았었는데, 전전날이죠.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가 전날 괜찮았는데 쭉 내려오고 있다. 자, 기술주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1.79% 하락했습니다. 자, 전전날 개파락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리고 이틀 동안 빠졌다. 자, 그러니까 이틀 동안 다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았다. 퀄컴 보겠습니다. 퀄컴은 정규시장에서 1.10 빠졌지만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3.58% 지금 폐장 후에 시간 내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윗꼬리 긴 거 퀄컴은 쭉 올라가서 윗꼬리 긴 거 없애주겠죠. 그렇죠? 퀄컴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별로라는 겁니다. 자, 애플 보기 전에 굳이 애플을 안 봐도 될 거. AMD를 한번 보겠습니다. AMD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왜 급락이 나왔느냐? 실적 발표했는데, 자, 요즘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특징이 뭡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도 다음 실적이 별로일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AMD가 그렇게 됐습니다. AMD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간당간당하게 예상치보다 상해가 나왔어요. 예상치 상해.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별로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좀 전에 말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제약으로의 주가 목표 하향 조정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제가 새벽에 본 뉴스 중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었느냐? 자, 1분기 실적 간신히 예상치는 상회했지만은 2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국 선물지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올랐네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퀄컴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또 어떠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지 봐야겠죠. 그것은 오늘 장 마감 뉴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퀄컴이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새벽에 또 어떠한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종목이 안 좋으면은 우리 증시 내일 또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올려드리는 시황 전략이었습니다. 내일 휴장 앞두고 오늘은 지수보다 종목별 움직일 보자 이랬어요. 지수는 별로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역시나 지수 별로였어요. 윗골이 아주 일고 별로였어요. 오전엔 좋았죠. 그렇죠? 아이고 도깨밸류 지수 별로라더니 지수 잘 올라가는데요. 자, 지수 잘 올라갔죠. 그렇죠? 시작하고 나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질금질금 다 내려왔단 얘기예요. 이것은 예견된 흐름이었어요. 왜 예견된 흐름이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거 이런 거 예견된 흐름이라기보다도 지수 2710. 자, 도깨밸류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즉 오늘까지 지수 상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상단 포지션 잡아놓은 것이 2700에서 2710이라고 제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710을 찍었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죠. 화요일 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일이 없죠. 위로 더 올라가면 자기들 파생 투자한 것을 수익률 극대화 딱 만들어 놨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들 목표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2710을 찍었기 때문에 야, 우리 옵션 상단에 배팅한 거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끌어당기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휴장이기 때문에 야, 미국 증시 또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매물이 나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면 올라가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전에 말했듯이 자기들 상단 포지션까지 왔는데 끌어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휴장 매물이 나오는 거죠. 다음날 휴장이니까. 그런데 질금질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저는 그래도 좋을 줄 알았는데 코스닥도 똑같이 내려왔어요. 코스닥도.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안 좋게 끝났으니까 우리 증시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개파락이 나오면은, 자, 9시 땡 시작됐습니다. 개파락이 예를 들어서 2675에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0시 반까지 뭔가 지켜보겠죠.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일본 증시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보면서 이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러다 중국 증시가 만약에 안 좋게 가면은 좀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괜찮다. 그러면 10시 반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시작되면 바닥 찍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정지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쭉 내려간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흐름이 나오겠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중간한 흐름이 나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날 무조건 매수합니다. 그렇죠? 하락하는 날 매수하면 타이밍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보자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날 봤습니까? 최근에?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은 만약에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되고 별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매수하더라도 아침 개파락 나온다 해서 아침 9시 뭐 9시 반 이때 막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오늘 어떠한 종목을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오후 늦게까지 지켜보고 마감에 매수하는 게 낫지 장 초반에 막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도깨비밸류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었지 매수한 거는 없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를 했을까요? 제가 미리 말을 해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자율주행 관련주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가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매수했다고 발언을 해드렸죠. 발언을 했지만은 어째 힘이 없네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들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소폭 수익 보고 매도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 전략을 매일매일 듣는 분들은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모트렉스, 인포뱅크, 그리고 텔레칩스, 뭐 칩셋미디어 등등 제가 네 종목인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여드렸고, 자, 금요일 아니요, 자꾸 금요일이라 그러네요. 자, 화요일 날 보세요. 얘가 얼마까지 올랐었나? 화요일 날 13.46% 올랐습니다. 그럼 위에서 잘 팔았겠죠. 여기서 사서 잘 팔았어요. 자, 얘도 인포뱅크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인포뱅크 19% 올랐어요. 19%. 19%. 아주 배불리 먹고 팔았단 말이야. 매수해서. 자,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요날 상승 출발했지만 내려왔어요. 얘도 상승 출발했지만 내려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들 종목 매수해서 단타로 아주 잘 먹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들이 잘 먹었고, 2차전지는 한 이 정도까지는 저는 내다봤었어요.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먹어보자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말을 해드렸죠. 월요일 날도 말을 해드렸고 매수를 했는데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폭 수익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발언을 했듯이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매수한 건 없고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했듯이 오늘 어떤 것을 아침 초반부터 개파락 나온다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들어갑니다. 자, 하더라도 장 막판에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도깨비밸류 오늘 그렇다고 장 막판에 매수할까요? 매수 안 할 겁니다. 오늘 그냥 관망만 하면서 증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증시 너무 급하게 덤빌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내다 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보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 좋게 끝났고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증시 안 좋았으니까 이틀 동안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혹시라도 개파락이 나오겠죠. 개파락이 나오지만 양봉으로 쭉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먼저 쭉 빠졌으니까 그런 기대하면서 한번 오늘 증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감 뉴스에 미국 증시 더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벨리였습니다.